2024년 푸른 용의 힘찬 비상과 함께 청룡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의 동물인 용은 뱀, 사슴, 토끼 등 9가지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12지신 중 유일한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강력한 힘을 가진 초현실적 존재로 왕실에서는 권력의 상징으로, 불교에서는 국가의 수호자로, 인간에서는 큰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용은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에 전시된 작품 속에서 용을 찾는 갑진년 맞이 용을 찾아라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획전에서 우리는 전시실 곳곳에서 용과 관련된 15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용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최대 박물관으로서 약 40만여 점에 이르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총 3층으로 1층은 구석기 시대부터 대한제국의 유물이 자리하고 있고 2층은 각종 서화와 불교 회화가 한데 모여 있으며 3층은 조선시대 백자 등 한국의 문화유산과 주변 아시아 국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1층 선사고대관에 위치한 대한제국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칙명지보입니다. 칙명지보는 대한제국 황제의 권위를 나타낸 사각형 금속 도장으로 여성의 손 한 뼘 정도로 작으며 빛바랜 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도장 위에서 몸을 한껏 웅크려 앉은 용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휘어진 용의 몸이 만들어낸 미음자 통로는 붉은색 끈을 매어 사용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용의 몸 전체에는 물고기의 반원 모양 비늘이 촘촘히 채워져 있으며 용의 수염과 등에 솟아난 지느러미는 사선으로 여러 번 세공되어 가지런히 빗겨진 머릿결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그날, 칙명지보를 황제국의 품격에 맞게 거북이에서 용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용 같은 결연함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고 싶었던 고종의 강한 의지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제국실에서 조선 1실로 이동하여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태조 어진입니다. 성인 남성 3명의 크기에 준하는 거대한 태조의 초상화를 통해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늠름한 풍채와 위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용은 곧 왕이나 황제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태조 어진 곳곳에서도 용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입고 있는 푸른색 공룡포의 가슴과 양쪽 어깨에 모두 금실로 발톱이 5개인 용을 뜻하는 오조령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왕이 착용한 허리띠 중앙에 희멀건 초록색 용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왕이 앉은 연붉은색 어좌 끄트머리에도 용머리가 좌우로 3개씩 장식되어 있으며 어좌의 상하 좌우 각 판에 구름과 함께 유영하는 금빛의 용 모습을 그려 넣어 어느 곳을 보아도 용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태조 어진을 발견한다면 잠시 그 앞에 머물며 곳곳에 있는 용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작품 속 더욱더 다채로운 용의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박물관 건물 2층의 서화관으로 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서화는 서해와 회화의 줄임말로 옛 선조들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마음을 획과 면, 색채 그리고 문자 등으로 표현한 예술입니다. 종이 바탕에 붓과 먹으로 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예로부터 문인들이 사랑하는 예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류층과 왕실에서 유능한 서화가가 배출되었다고 하니 서화 속 용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부풉니다. 서화관의 내부는 작품을 밝혀주는 최소한의 조명만을 사용해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낡은 서랍장에 나무 냄새가 날 것 같은 종이 위에 새겨진 정교한 필체의 시와 회화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용이 그려진 첫 번째의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 유리 진열대에 책의 한 페이지처럼 전시되어 있는 작품의 제목은 용과 봉황을 탄 선인입니다. 밤하늘이 배경인 이 그림은 크게 위, 중간, 아래로 나눌 수 있는데 윗부분에는 볼 위에 찍는 연지 곤지같이 작고 둥근 보름달이 그려져 있고 아래에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의 구불구불한 흰 수염 같은 구름 위로 키가 큰 소나무의 절반이 드러나 있습니다. 용의 머리로 장식한 지붕도 구름을 뚫고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용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각각 황룡과 봉황을 타고 달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밤하늘을 유유자적 거느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 두 남녀는 소사와 그의 부인 농옥이며 두 인물 모두 현존하는 최초의 신선 설화집인 열선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열선전에 의하면 음악에 능한 진나라 출신 소사와 그의 아내 농옥은 악기의 소리로 봉황을 부를 수 있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용과 봉황 그리고 두 인물이 입은 옷의 색감은 누렇게 빛이 바랜 배경과 달리 매우 선명하여 시원한 여름밤을 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일제히 오른쪽으로 휘날리고 있는 소매와 끝이 위로 향하고 있는 봉황과 용의 꼬리는 그림의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스스로 나는 봉황과 달리 커다란 구름 조각을 타고 날아가는 황룡의 모습이 무척이나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두 번째 서화는 여의주를 갖고 노는 두 마리 용입니다. 서화관의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채 걸려있는 이 그림은 중앙에 있는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하늘에서 다투고 있는 황룡과 청룡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품은 구름, 파도, 그리고 용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는 듯 강하게 일렁이는 해수면과 굵고 과감한 곡선으로 표현한 구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용의 몸통은 두 용의 싸움에 긴장감을 형성하고 고조시킵니다. 여의주를 바라보는 두 용의 눈알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정도로 강렬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주둥이는 사냥감을 향해 돌진하는 호랑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눈 아래에 길게 나있는 수염마저 여의주를 소유하고픈 욕망을 드러내듯 여의주를 향해 길게 뻗어 있습니다. 황룡을 아래에 두고 청룡을 위에 배치한 그림의 수직적인 구조는 여의주를 차지하며 얻을 수 있는 권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두 용의 험악한 표정과 어딘가로 휩쓸려 버릴 것만 같은 강렬한 곡선이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작품 속 용의 흔적을 쫓다 보니 어느새 3층의 마지막 전시실인 조각공예관에 도착했습니다. 조각공예관은 크게 불교 조각, 금속공예와 도자기 공예로 나뉘어 전시되며 약 700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평면적인 작품과는 또 다른 입체미의 매력에 매료된 채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전시실의 첫 번째 용인 청자 용 모양 향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세기의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성인 남성의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향로입니다. 튜브 모양의 둥그런 향로 뚜껑 위에 용이 두 발로 올라앉아 또 다른 한 발로는 여의주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꼬리로 이어지는 기다란 몸통은 따리를 튼 채 앉아 있으며 허리를 일자로 꼿꼿이 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머리 또한 허리의 연장선으로 꼿꼿하게 찍혀 올린 모양인데 향로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용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입은 들쭉날쭉한 이빨이 모두 드러낸 채로 벌리고 있으며 몸통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채꼴 모양의 비늘이 자글자글하게 채워져 있어 그 정교함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또한 비늘과 꼬리의 갈기, 그리고 주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푸른색 유약이 발라져 있어
잘 갈려 광이 나는 얼음처럼 매끈매끈하면서도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향로의 뚜껑에서부터 시작하여 용의 몸통, 그리고 천장을 향해 벌려진 입까지 향의 연기가 관통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뛰어난 작품이 아닐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이끈 작품은 백자, 청화, 구름, 용문이 항아리입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백자, 청화, 구름, 용문이 항아리는 조선 왕실의 대표적인 의리의 용기인 용준입니다. 용준은 왕실 연회와 제례에서 술을 담거나 꽃을 꽂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다른 백자에 비해 월등히 키가 높고 입구가 넓은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의 주둥이에는 넝쿨 무늬대로 둘러져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화려한 연꽃 무늬로 장식을 더했습니다. 몸 중앙에는 흰 바탕에 푸른 안료를 사용하여 화려한 용 2마리의 모습을 연이어 정밀하게 그려내었습니다. 휘날리는 구름 속에서 용이 날카로운 발갈퀴를 뽐내며 발을 좌우로 교차하는 모습은 마치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투명한 백자의 강렬한 푸른빛 용이 어우러져 당당한 기운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갑진년 맞이 용을 찾아라에서 소개하는 15개의 용과 관련된 작품 중 총 6개의 작품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대 국가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의 용까지 참 다양한 형태로 묘사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 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용은 고대 국가에서 죽은 자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고려시대에는 불법을 전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용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전시 이후로 저에게 용은 행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시장 안에서 용을 한 마리씩 발견할 때마다 마치 조개 속 진주를 발견한 듯 기뻤는데요. 여러분도 갑진년을 맞아 직접 용을 찾아보며 앞으로의 기나긴 한 해에도 박물관 곳곳에 전시된 용처럼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설렘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송예원, 목소리의 김진희였습니다.